운동선수가 격렬한 운동 후에 바나나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 노란색 과일을 미친 듯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바나나 한 개씩 섭취하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죠.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10일,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을 몇 킬로 빼고 싶은데 단 것을 억제하기가 힘드시다면 바나나를 대신 드셔보세요. 바나나의 천연 당분은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도움이 되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용성 섬유소는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중간 크기의 바나나는 10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 초콜릿에는 400칼로리나 들어있죠. 그러니 바나나 한 송이를 당장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10. 건강한 소화를 도와줍니다. 수용성 섬유소는 바나나가 가진 장점의 절반에 불과하죠. 나머지 절반은 불용성 섬유소인데요. 이 섬유소가 소화관에 닿으면 흡수가 되는 대신에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밀어냅니다. 내장의 모든 노폐물들이 쓸려 내려가서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쾌변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괜찮죠? 9.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10%가 들어있는데 건강을 위한 마법의 총알 같은 거예요. 바나나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여러분의 세포들을 공격하는 활성 산소들을 파괴하죠. 그러니 하루에 바나나 한 개씩을 먹으면 모든 면에서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겠죠? 8.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외선에 민감하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당연히 필수죠. 하지만 바나나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잘 모르셨겠지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물질이죠. 면역 체계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게다가 카로티노이드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햇볕에 노출될 때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천연 도움이라고 해요. 7. 심장에 좋습니다. 칼륨은 바나나에 함유된 주요 영양소인데요. 심장과 혈관에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체내에서 전기 전도성을 돕는 전해질이고 또한 마그네슘과 칼슘처럼 다른 전해질이 체내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칼륨 덕분에 체내의 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서 심장이 정상적인 속도로 뛰는데 도움이 되죠. 6.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잠깐만요. 바나나는 액체가 아닌데 어떻게 물을 대체한다는 걸까요? 바나나는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데요. 이것은 모두 칼륨 덕분입니다. 다른 전해질들과 힘을 합쳐서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 후에 특히 좋다고 해요. 만약 스포츠를 좋아하시거나 정기적으로 헬스장에 가신다면 바나나를 꼭 드세요. 5.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뚱뚱한 원숭이 본 적 없으시죠? 바나나는 운동 후에 좋을 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훈련을 하기 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되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은 피하는 것인데요. 설탕이 많이 든 것을 섭취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들은 너무 단 데다가 첨가물도 들어있어 위에 부담이 된다고 하죠. 반면에 바나나는 여러분의 에너지 수치를 높일 충분한 양의 천연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가기 전에 운동 가방에 바나나 한 개씩 넣어가세요. 4. 빵을 구울 때 설탕 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과일은 천연 단맛을 가지고 있고 맛이 튀지 않기 때문에 케이크나 머핀을 구울 때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 대용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모든 음식에 바나나를 넣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어쨌든 아예 맛이 나지 않는 과일이 아니고 특유의 바나나 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나나를 이용한 빵 굽는 법을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3. 식욕을 억제시켜줍니다. 다시 체중 조절 문제로 돌아가 보면 바나나는 여러분이 폭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일에 치여 지치게 되면 부족한 당을 보충해줄 간식거리가 절실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당분을 보충하기 위해 초콜릿바 같은 것을 먹는데요. 그런 종류의 당분은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서 당 수치가 떨어지면 더 힘들어진답니다. 해결책은요? 당연히 바나나를 먹는 것이죠. 칼로리는 상당히 낮은데도 갖가지 종류의 섬유소와 전분 같은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단 것을 덜 찾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2. 신장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우와! 이제 바나나가 좋다는 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나나는 항산화 물질과 다른 유익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신장이 건강하고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죠.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는 여타 과일이나 야채들보다 신장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바나나에 있는 칼륨은 체내에 과다한 칼슘을 배출시킴으로써 신장 결석의 위험도 줄여준다고 하죠. 칼슘은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결석의 주 성분이 바로 칼슘이기 때문이랍니다. 1. 바나나는 태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유용한 물질들과 영양소들 외에도 이 길고 노란색 과일은 모든 종류의 비타민 D를 가득 가지고 있죠. 이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게 꼭 몸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6는 태아의 초기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섭취량의 약 3분의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태아를 위해 임산부들에게 하루에 한 개의 바나나를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다른 성분들, 즉 엽산, 티아민, 나이아신, 리보플라빈과 같은 것들도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들은 뱃속 아기의 신경계와 혈관, 그리고 내장기관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도 여기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칼륨이 가진 전해질 기능은 임산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영양분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니 뱃속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이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매우 영양가 높고 좋은 과일이긴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죠. 바나나도 예외가 아닌데요. 바나나를 매일 챙겨 드시기 전에 아셔야 할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원숭이 방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 연구 및 교육에 따르면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키위나 밤, 아보카도, 그리고 바나나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바나나를 먹을 때 입안에 가려움증이 느껴진다면 바나나를 안 드시는 것이 좋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둘째로 바나나에 함유된 아미노산인 티로신은 체내에서 티라민으로 변환되는데요. 이 물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쌓이면 편두통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바나나는 많은 양의 섬유소 때문에 장 내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위험한 건 아니에요. 몸이 많은 양의 섬유소에 익숙해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꽤 불편한 데다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왜 바나나가 매일 먹어야 하는 매력적인 과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가끔씩 드시나요? 아니면 매일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바나나 사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